예, 머닝 전략 섹터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면서요. 관심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뭐 실적도 그렇고 장이 좀 변동성이 나타날 거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라면 사실은 원래는 위아래인데 우리가 보통 변동성이라고 하면 하락 조정 가능성을 더 은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 강합니다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변동성과 좀 관련이 없는 섹터를 찾아보자 이렇게 오늘 주제를 주셨는데요. 어떤 쪽이 있을까요? 네, 일단 관세하고 좀 무관한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25%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아침에 나왔고, 그다음에 8월 1일까지 이제 좀 유예가 되면서 안도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섹터들을 잘 보시면요, 관세하고는 그닥 관계가 좀 없는 섹터들이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도 관세와 관련 없는 섹터들이 주도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좀 쉬었던 조선이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들은 사실은 관세하고는 좀 무관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3주 정도의 관세 관련된 협상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슈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쪽을 보는 게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엔터 이런 쪽도 좀 쉬다 올라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러면요, 그 중에서 조금 지금 볼만한 쪽은 어느 쪽이 있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참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명동도 그렇고 여의도 쪽도 그렇고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신데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서 호텔 관련된 산업을 계속 시장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적 방한 외국인 추이가 코로나 직전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멘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호텔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상승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롯데 관광객이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서울에 이제 호텔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GSP&L, 그다음에 서부 T&D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우리가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의 공급이 지금 타이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텔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계속 뉴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원가도 올라가는 데다가 뭐 호텔을 더 지기 어렵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의 이 객실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호텔 관련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좀 낯선 기업들이 상위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싼 기업 중에 보이게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기업은 DLE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여의도에도 글래드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마포 공덕 쪽에도 글래드 호텔이 있고 코엑스 쪽에도 글래드 호텔이 있는데, 이 글래드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D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 관련된 부분이 업황이 좋고 계속 종목 찾기가 확산이 될 경우 이 글래드 호텔 앤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DL도 또 시장에서는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우리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아는데, JS 코퍼레이션을 시장에서는 최근에 다시 또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그 의류라든지 핸드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OEM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럼 호텔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라는 5성급 호텔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원래 아는 기업은 우리가 핸드백이나 의류 OEM 기업인데, 이 회사도 이제 호텔업으로 진출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3,900억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의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의류와 핸드백 정도로 한 250억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4성급 호텔, 그다음에 작년에 콘네드 호텔 매각된 적이 있는데 4성급 호텔이 2,500억 전후로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얏트 호텔이 한 600객실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5성급이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은
이 의류와 핸드백 정도의 이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 호텔과 관련된 가치는 사실은 시가총액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우리 별로 재미없었지 않습니까? 한 1, 2주 동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종목 찾기가 호텔 쪽에서도 진행이 되면서 이 JS 코퍼레이션에 숨겨진 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라는 호텔 인수도 눈에 띄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급증하고 뭐 호텔은 부족하고 당분간은 이 호텔은 호황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좀 관세와 무관한 섹터로서 네.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호텔하면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호텔을 소유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많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변동성과 좀 무관할 수 있을 만한 섹터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 열풍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다가 반짝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오히려 실적 시즌에서 실적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나면 또다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말 사이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까지도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달러 패권 위상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도 위안화를 뭐 글로벌리 이제 넓게 펼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화폐 시스템과 관련이 되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쪽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미국의 정부 부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어쨌든 다시 이제 리파이낸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부채가 높다 보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 관심이 옛날만큼 인기가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중국, 일본, 그다음에 영국인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비중을 줄이는 것도 금리가 좀 낮아져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데 중국이 계속해서 국채를 내다 파니까 국채 가격은 낮아지고 금리는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중국이 파는 이러한 물량들은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 듯이 필요하고 그죠? 거기에서 아마 스콧 베센트라든지 밑에 참모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이디어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그림으로 한번 오늘 방송을 준비하려고 네. 그려봤습니다. 네, 예, 요거 하나만 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다 되실 것 같거든요. 코인 발행업자가 여기 중간에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무조건 담보로 미국 단기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채를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현금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미국은 뭘 하느냐. 지금 미국이 정전이 일어나고 폭염 때문에 난립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문제고요. 전기를 먹는 하마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것들을 노후화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돈이 없죠. 그런 부분들에 아마 재정 투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 코인을 구매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코인을 가지고 뭐 일정 부분 편리하게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편리성이라든지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뭐 이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죠? 네. 다만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 주식시장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한다라면 이 분위기인 거죠. 테마로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모멘텀은 또 추후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 BTS를 국제화하는 방법도 있대요. 예를 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국내 아이돌들이 공연할 때 그거로 결제하도록 그렇죠.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네. 그러려면 사실은 담론이고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정책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쫓아간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오늘 관심주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연관된 기업입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1위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일단 먼저 코인베이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연중에 거의 38% 가까운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구간은 아무래도 지니어스 법원이라든지 이러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서클의 주가 상승도 있었고요. 코인베이스가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코인베이스와 좀 유사한 기업을 국내에서 이제 좀 찾아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 중에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죠. 업비트? 네, 두나무. 업비트를 예.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인데 두나무도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장외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서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은 9조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9조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검은색은요 두나무의 시총입니다. 네. 네, 높게 받을 때는 한 17조 받았는데 최근에는 한 4조에서 바닥 찍고 9조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노란색 그 세로 막대 그래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57조에서 최근에 거의 124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두나무 대비해서 코인베이스의 이 배수가 한 3배, 4배 정도였다면 지금은 13배, 14배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배수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국내에 관련된 이러한 규제가 정부의 드라이브로 인해서 하나씩 뭔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총 갭을 좀 메우러 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1위 가상 거래소 업비트와 간편결제 1위 네이버페이가 손잡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좀 진행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업비트를 끼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두 회사가 이렇게 힘을 모으면 두 회사가 뭐 시너지도 나겠지만 오히려 합병 이슈도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니까요. 그때 네.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목을 좀 해볼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봐야 될 기업은 뭐라 그러셨죠? 네, 우리기술투자인데요. 네. 우리기술투자가 업비트의 지분을 한 7.2%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나무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기술투자가 7.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 두나무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네이버페이와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기술투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 우리기술투자와 같은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기업들 정도로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가격 설정 좀 해주실 수 네, 있나요?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이 한 8,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을 잡으시고 1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뭐 만약에 내가 좀 작은 기업이 싫다, 그러면 큰 기업으로는 카카오 정도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을 피해갈 섹터 이야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고요. 관련 기업으로 우리 기술 투자를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은 또 조금 약간 노이즈가 있어서 그죠? 여기는 산업 쪽 제어 개취이고요. 오늘 말한 거는 이제 창투사죠,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 네네. 기술 투자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머닝 섹터 전략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